살아온 당신, 이제는 잘 놀아볼 때.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 서민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너무 바쁘시다고요. 저 하나도 안 바쁜데. 저 오해입니다. 네. 아, 오해예요? 네, 억울합니다. 또 억울할 것까지는. 네. 아니, 근데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아니, 기생충 박사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또 애완견을 사랑하고 함께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마리랑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기생충보다 개를 먼저 만났고요. 네. 그래서 개와 먼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다 다른가요? 아니, 다 같은 종류입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기생충보다 더 먼저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저 어릴 적부터 항상 집에 개가 있었고요. 네. 이제 그때는 마당에 있는 집에서 그래서 큰 개를 키웠는데 이제 지금은 작은 개들 6마리 키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6마리의 개가 다 이제 연령대가 5살부터 한 3개월까지 다채롭게 있습니다. 네. 아니, 바쁘신 중에 어떻게 그렇게 또 애완견에게 사랑을 푹 쏟으면서 지내실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게 애완견 때문에 사실은 바쁜 거예요. 얘네들한테 네. 좀 잘 먹이고 좀 잘해주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아내도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좀 놀라 그러면 개가 몇 마리인데 노냐. 빨리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 그래서 저를 이제 등을 떠밀어요. 네, 네. 6마리면 정말 강아지들 이렇게 먹이고 또 씻기고 네. 그렇죠. 같이 놀아주는 것도 시간적으로 좀 꽤 들 것 같아요. 대소변만 해도 하루에 몇십 번이니까 네.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혼자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아내가 네. 개를 위해서 이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네. 예, 정보도 찾고 이렇게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하는 게 그냥 좀 집에 가서 좀 놀아주고 이러는 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놀아주는 게 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2시간 정도 놀아주는 건 많이 놀아주시는 거. 눈만 마주치면 놀아달라 그래서 네. 막 좀 몸이 좀 힘들어요.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정말 좋은 아빠 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강아지들도 자기를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아내파와 제 남편파가 있어요. 네. 걔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애들끼리 같이 자고 여자애들끼리 같이 자요. 아, 그래요? 네, 아내가 마루에서 4마리 데리고 자고요. 네. 저는 제 방에서 2 데리고 잡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두 분이 같이 주무실 때는? 아니,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냥 이렇게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예. 네.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여보, 사랑해. 네. 아니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한 마리 키우다가 예를 들어 다른 한 마리를 또 이제 데리고 오면 약간 두 마리가 좀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친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한 시기에 2마리를 키우면 네. 걔네들이 평생 이제 동료로서 같이 지낼 수 있는데 네. 좀 간격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한테 돌아갈 자원이 적어지니까 좀 질투하고 좀 괴롭히고 네. 이러는 경우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나중에 좀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둘이 같이 놀고 그래서 기쁨을 많이 줘요. 아, 네. 그러니까 개가 많으면 참 좋은 게 네. 이렇게 2마리, 3마리 이렇게 짝을 져서 앉아 있으면 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 막 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너무 귀여워서. 너무 벅차서. 네. 근데 사랑도 골고루 분산해줘야겠네요.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저희 개들은 다 한 가닥씩 하거든요. 다 이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얘가 제일 이쁘다가 또 어쩔 때는 얘가 제일 이쁘고 이래서 네. 그냥. 이쁜 짓 하는 애가 이쁜 거죠. 그냥 이쁜 애가 네. 뭔 짓을 해도 이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애완견 수가 이제 늘어날수록 2마리에서 4마리, 우리 교수님은 이제 6마리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소변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챙겨서 가려줘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시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준비할 게 많고. 그럼요. 제가 개 기르고자 하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애 하나 낳는 거랑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 함부로 이렇게 개를 키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들 이제 주변에서 하고 듣고 하는데
끝까지 함께할 자신 없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라. 강아지 키우는 거.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는 딱 저희 집에 오는 순간 이제 저희가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개를 이제 딴 집 주거나 버리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제 자기 세상으로부터 축출당한 거니까 네. 되게 이제 상처를 많이 받죠. 네. 아, 그 상처받는 게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럼요. 말 못하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입양된 게 아니라 이제 뭐 거리로 내몰렸다 그럴 때는 네. 진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먹이를 구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유, 우리 교수님 이런 말씀만 해도 눈물 지으시는 분 같아요. 아, 예. 네. 자, 여러 마리의 개와 이렇게 이제 동고동락을 하고 계신데,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뭐 일이 좀 많죠. 그러니까 네. 밥 같은 것도 밥도 좀 잘 먹으면 좋은데 애들이 밥도 안 먹을 때도 있고 둘이서 서로 싸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저희 둘째가 이제 셋째를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괴롭혔어요. 네. 근데 그러더니 이제 셋째가 좀 크니까 복수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둘째랑 셋째랑 맨날 싸우는데 네. 그거 말리다가 이제 저희들이 많이 물렸어요. 그 와중에 네. 이제 얼굴 물기도 하고. 그럴 땐 버릇을 고쳐놔야 되잖아요. 너무 아닌가? 이뻐서 때릴 때도 없는데. 네. 근데 야단을 쳐도 참 안 듣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복수심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땐 살살 달래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막 전문가도 막 부르고 그랬는데 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많이. 스스로 자연 치유되나 보죠. 자기네들끼리. 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제 뭐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네끼리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수님도 생활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지실 것 같고 네. 긴 여행 같은 거 같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여행은 네. 이미 안 가기로. 아니, 걔가 한 마리 있으나 6마리 있으나 네. 마찬가지예요. 걔를 데리고 갈 게 아니면 전 여행을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봤자 여행은 즐거우려 가는 건데 네. 걔 생각이 나서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안 갑니다, 저희는. 근데 여행 가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일상이 여행이에요. 사실 걔 6마리쯤 있으면 그 네. 집은 집이 아니라 정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정글을 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삶을 즐기시는 패턴이 다르네요. 저 네. 집에서 나올 때가 제일 괴롭고요. 어머. 집에 갈 때마다 발걸음이 막 춤을 추듯이 네. 저를 기다리고 있을 6마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우리 교수님이 강아지를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아내분이 살짝 질투내지 않아요? 저 아내도 서로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서로 좋아하기 네,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털이 1순위예요. 털이 있어야 네. 이제 미모 랭킹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즐겁게 재밌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따로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애완견과 함께하는 생활을 담은 컬럼도 연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애완견 보호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활동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네. 우리 교수님도 그런 생각 분명히 하고 계시죠. 예, 제가 그 동물 보호단체 케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홍보 모델이 됐어요. 모델? 모델이 아니다. 홍보 대사가 됐어요. 홍보 대사도 하시면서 홍보 모델도 하시면 되죠, 뭐. 모델 하긴 좀 그런데 제가 근데 대사 되는데 이제 네. 저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이 방송 들으시면 아마 또, 활동 너무 많이 하셔서 더 바빠지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기되는 강아지들도 요즘에 종종 우리가 네.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무턱대고 키워서 나중에 그냥 아유 힘드니까 뭐 하고 그렇게 그냥 길에 이제 두고 간다든가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꾸준히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곤 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편인가요? 외국에 비해서 그런 뭐 조사도 있나요? 우리나라가 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캐나다만 해도 이렇게 개가 좀 돈 좀 있는 사람들만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는 개를 버리는 게 좀 이상한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연간 10만 마리 뭐 나온다 이러면 정말 많이 놀래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0만 마리요? 거의 그러니까 뭐 추정 안 된 것까지 합하면 10만 마리쯤 되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개 자체가 이제 뭐 불쌍한 것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뭐 개 기생충 있지 않습니까? 네. 유기견이 많아지면 개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집에서 키우는 개는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이렇게 개를 기르면 개회충이라는 거에 걸리고 개회충 알을 낳거든요. 네. 그 알이 이제 사람 입으로 어떻게든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개회충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개회충. 네. 이 개회충은 참고로 눈에도 들어가고 네. 뇌에도 갈 수 있는 무서운 기생충인데 네. 사람들이 좀 그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잘 몰랐어요. 저도 지금 말씀 듣기 전까지는.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네. 그 유기견이 없는 나라는 개회충도 거의 없거든요. 네. 유기견 개수랑 비례합니다. 네, 네. 아, 좀,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유기견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개를 너무 쉽게 기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공짜로 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쉽게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개를 기르는 걸 좀 어렵게 좀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개를 기를 때 뭐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뭐 그리고 등록비 같은 것도 뭐 한 5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그 쉽게 키우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그 50만 원의 등록비가 있다면 정말 개를 끝까지 함께 할 사람만 키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그 등록비 가지고 이제 개들의 뭐 복지 같은 것도 좀 돌보고 네.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서민 교수와 함께 이제 강아지 키우는 이야기를 또 듣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문자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까 합니다. 이승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비겁한 애견 생활.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우리 서민 교수와 함께 강아지와 함께하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하시면서 또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는 애완견 키울 때 이러이러한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키울 요량으로 시작을 하라 이런 말씀 우리 서민 교수께서 해주셨어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강아지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니까. 그중에 1341번 쓰시는 분.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지내시는데 너무 적적해 하셔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 강아지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70대 어르신이 혼자 키워도 무리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제가 네. 뭐 이렇게 70대를 이렇게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 개가 네. 이렇게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가끔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애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애까지는 아닌데 그에 준하는 거의 노력이 네.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50대인 저도 정말 10년만 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70대면은 조금 더 많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집을 자꾸 비우실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 이제 걔가 외롭게 있어야 되는데 개보다도 네. 다른 취미를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걔는 좀.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 그 어머님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진짜 면접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어머니 건강 어떠신지 이런 네. 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개 수명이 그리고 20년 되는데 이제 제일 저희가 이제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개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네, 끝까지 돌볼 그 상황이 되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머님이 또 간절히 또 강아지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네. 2마리를 기르라고 권합니다. 차라리 한 마리 그 정도면.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출할 때 둘이라도 놀라고. 그렇죠. 한 마리는 안 되는 거예요. 네, 2마리. 네. 그렇군요. 그런 또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455번 애청자분. 저는 애완견 키우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데 네. 아내가 은근히 반대를 합니다. 개는 보고 있으면 예쁜데 돌보는 게 귀찮을 것 같다고 싫대요. 조금만 더 설득하면 어찌 될 것 같기도 한데 5년째 묵묵부답이네요. 아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서민 교수님이 팁 좀 주세요 하셨네요. 이것도
원래 이제 개는 네. 가족들이 합심해서 같이 돌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일을 담당하셔야 할 이제 그 부인분께서 네. 이제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참 어려운 난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정말 걔가 소원이라면 결혼 전에 미리 이제 그런 거는 타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결혼 전에 네. 당신 개 키울 거야 안 키울 거야 서약을 받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그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네네네. 가족을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 같은 경우는 글쎄 역시 제가 좀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뭐 말로는 네. 걔를 돌볼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걔가 오면은 안 돌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먼저 신뢰를 이제 좀 많이 얻어놓고 네. 그러니까 집안일을 먼저 하면서 신뢰를 좀 얻은 다음에 걔를 키우시면 네. 그럼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이거 보면은요, 결국은 그 뒤치다꺼리라고 하나요? 표현을 네. 제가 이렇게 했지만, 네. 강아지 돌보는 거에 책임은 거의 다 아내분이 전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분은 밖에 나와서 일하시니까, 그럼요.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저도 이제 애완견 키운 경험이 있지만, 네. 아이들 상황에 못 이겨서, 네. 이제 우리 큰애가, 아주 새끼 때 데리고 왔어요. 네.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다 제 몫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는 것만 이뻐하죠. 그리고 네. 나가면 끝이에요. 결국은 제가 별로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 몫이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사랑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예쁘고 그렇게 해서 또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분께서 먼저 그냥 스스로 그래 여보 우리도 진짜 당신 말대로 우리도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이런 말이 나오게끔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께서도 이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생겨서 이제 부군께서 이제 집에 더 일찍 들어오고 막 더 열심히 주말에 이제 같이 등산도 가고 그러면서 네. 가족의 화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네. 생각해 주세요. 네. 강아지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많이 계세요. 네. 3456님, 늦둥이를 낳은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인이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아서 한 마리 분양받고 싶은데 남편이 강아지 기생충 있지 않냐고 걱정을 하네요. 강아지 기생충이 진짜 있나요? 갓난아이에게도 해로운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아까 전반부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되게 이제 기생충이 없고요. 네. 만에 하나 있다 그래도 그 기생충이 사람에게 직접 전파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께서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시댁이나 이제 친정에서 그 애가 있으면 개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그 막 의혹을 가지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개를 납치하거나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양가 부모님들한테 먼저 네. 말씀드리고 네. 이제 뭐 좀 허락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안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 그 개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개 털 때문이죠. 그거는? 네, 뭐 근데 그런 건 사실 이제 의학적 근거는 사실 없지만 이제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8340님. 프리랜서고요. 40대 후반 독신남입니다. 아는 분이 키우던 강아지를 우연한 기회에 제가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어요. 3살가량 되었고요. 같이 놀아줘야 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통 그러지를 못합니다. 매일 놀아줄 수 없어서 일단 걱정이고요. 혼자 집에 둬도 되는지 이것도 걱정이네요. 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던데 2마리를 두면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강아지 우울증 있죠. 그럼요. 네, 특히 혼자 있으면 막 우울해서 진짜 나쁜 짓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벽지 뜯어놓고 소파 네. 뜯어먹고 네. 신발 가죽 신발 물어뜯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소변도 막 혼자 일부러 네. 못 가리고 막 네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얼마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2마리 키우는 게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둘이서 이제 싸우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제 둘 다 이기는 길이 2마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너무 바쁘시구나. 어떡해.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네. 참고로 개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동물이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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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이 서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벌써
마지막 질문 너무 섭해요. 저도 아쉽습니다. 네. 할 말 너무 많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근데 어떻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쨌든 마무리 차원에서 네. 애완견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개를 입양하면 그 개가 축복이 되지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데려오면 그게 재앙이 될 수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네, 항상 사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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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개로부터 많은 거를 인간이 배울 수 있다. 네. 아, 오늘 명언이었습니다. 저도 개가 아니었으면 네.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서민 교수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에서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3391님 문자 주셨어요. 맞습니다. 좋아하는 거랑 키우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말 못하는 애견,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강아지 키우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네요. 3650님, 60대 중반의 호랩입니다. 믹스견이라고 하죠. 2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이쁜지 영리하고 가족 같습니다. 네. 아유, 든든하시겠어요. 6821번 쓰시는 분. 우연히 채널 돌리다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어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집 고양이를 소개합니다. 저는 2주 전 시골에 갔다가 길고양이가 창고에 새끼 4마리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2마리를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우유도 먹였더니 처음엔 기어다니던 양이들이 이젠 점프도 하고 저만 졸졸 따라다니네요. 너무 귀여워요. 애들은 둘 다 군대 가서 집이 허전했는데 새 식구가 와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와우, 잘하셨네요. 2주 만에 또 이렇게 또 예쁜 짓을 많이 하네요. 점프도 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요즘에 이렇게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강아지는 같이 놀아줘야만 하고 막 그러는데 고양이는 그냥 혼자 내버려둬도, 내버려두는 건 아니죠. 무관심한 척 해도 혼자 그렇게 도도한 척 고고하게 잘 지낸다고 해요. 그래도 많이 위안이 된대요. 그 자체로. 그래서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여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3650님, 또 2710님, 0808번 쓰시는 분들 해서 오늘 이 예쁜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쁜 강아지 사진 보면 저는 친구의 친구 집으로 입양 보낸 우리 강아지가 너무 생각나요. 갑자기 또 슬퍼지네요. 걔 잘 지낸다고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야, 네 팔자보다 걔 팔자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서 웃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진 보면 너무 생각나요. 저 보고 싶어지네요. 네, 오늘 아무튼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유, 강아지든 사람이든 사랑이 충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요, 스티비 원더의 Ribbon in the Sky입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또 내일을 약속할게요. 여러분 노래 잘 들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